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마케터 윤서영입니다. 오늘은 교육기관에 대해서 제안서를 발표해 볼까 해요. 교육기관이라고 하면은 흔히들 딱딱하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런 딱딱한 제안서가 아닌 조금은 러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러블리하고 패셔너블하고 조금 더 진취적인 그런 제안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요. 첫 번째로는 저희 회사의 교육업체 관련 성공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를테면은 이제 저희 회사는 이러이러한 성공 사례가 있으니 어떠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조금 더 지금 제안하려는 광고주에게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안내를 먼저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쟁 업체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교육원이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고요. 마지막에는 어떤 매체로 설명을 드릴지, 어떤 매체로 전략을 드릴지, 마케팅의 매체 전략에 대한 순차적으로 컨텐츠를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육 업체 관련 성공 사례를 이야기해드릴까 해요. AMPM은 많은 레퍼런스의 성공 사례를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교육 사례에도 특히나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성공 사례를 갖고 오기엔 너무나 복잡해 하실까봐 대표적으로 성공 사례를 하나 갖고 왔어요. 먼저 교육업체 S사를 갖고 왔는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키워드가 사용되지가 않았어요. 이를테면은 나는 지금 지우개를 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지우개를 판매하고 있는 광고주가 이를테면은 볼펜 아니면 뭐 필기구까지는 어느 정도 동일한 그런 키워드라고 볼 수 있지만 뭐 농구공 아니면은 뭐 피구공 이렇게 저효율적인 키워드를 갖고 있는 그런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고 비용은 많게 사용할 지언정 효율적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저효율 키워드 관리 및 그룹별 온오프를 통해서 교육 업체 S사의 평균 로아스 740%를 달성을 했습니다. 업체마다 조금 로아스의 목표가 다르겠지만 이 교육 업체에서의 로아스 정도의 740%라면 좀 높은 수준의 목표 달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전환율과 회원 가입수 증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다른 업체인데요. 이제 이 AMPM만의 그런 성공률 그리고 AMPM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AMPM과의 이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래프를 갖고 오게 되었어요. 특히나 전환수나 클릭, 이를테면 저는 광고 비용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클릭을 하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소재 문제가 가장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는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전환이나 클릭수 그리고 로아스가 대폭 증대했다라는 걸 저희 AMPM 성장하는 그래프를 갖고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대행사들보다도 저희는 이 AMPM은 지속적인 성장을 자랑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경쟁업체, 이 제가 지금 제안드리려는 교육업체 S사의 경쟁업체 및 자사 분석을 조금 해볼까 해요. 경쟁업체 분석을 세 가지로 포인트를 두어서 나눠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 해당 교육업체 S사는 브랜드 검색을 활용하지 않아서 S사만의 브랜드 이미지가 확립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예시를 들어봤는데요. 그 경쟁업체의 이 A사는 A사만의 확고한 브랜드 검색을 활용하여 A사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 업체에 관련된 이런 이미지 브랜딩은 확실히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저희가 빨간 펜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책
학점할 때 사용하는 빨간 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업체가 떠올리시지 않으실까요? 그런 것처럼 브랜드를 사용할 때 이런 특히 교육업체는 이런 브랜딩이 확고한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사만의 브랜디가 이미지가 확고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A사는 톤 앤 매너가 확실합니다. A사가 추구하는 톤 앤 매너는 노란색입니다. 이 노란색은 소비자에게 신뢰가 들 수 있는 그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색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A사만의 톤 앤 매너를 활용해 회사에 대한 목표성과 소비자에게 신뢰도 향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통은 톤 앤 매너를 사용하는 큰 업체들은 사람들 그리고 이용할 예비 고객들에게 자사만의 이런 트렌드한 톤 앤 매너를 심어주어 이미지를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 마케팅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죠. 비단 제품뿐만 아니라 제품을 한정적이라고 뒀을 때 브랜딩도 어찌됐건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브랜딩을 하려면 홍보를 해야죠. 그 홍보를 해야 할 땐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톤 앤 매너를 갖는 그런 매너는 브랜딩의 가장 큰 요소적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A사만의 인터뷰와 리뷰 창이 존재했다라는 건데요. 이런 리뷰와 인터뷰를 활용해 A사만의 교육의 차별성을 높였습니다. 이 교육 업체가 어떤 교육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어떤 서비스에 만족을 하는지에 대한 리뷰 그리고 인터뷰가 있었기 때문에 이 A사는 A사만의 교육업체만의 그런 차별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경쟁 업체 분석을 이 세 가지의 포인트로 저는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경쟁 업체를 통해서 자사 분석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자사 분석을 세 가지 포인트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S사는 앞에 견주했던 A사보다 더 국제적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검색 광고를 활용적으로 그러니까 좀 되게 러프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검색 광고는 활용하고 있으나 SA만의 그런 브랜드 검색이 정확하게 사용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확실히 브랜딩이 되지 않는 그런 교육 업체는 소비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루트가 적기 때문에 조금 메리트가 그리고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루트가 조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라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을 수가 있었는데요. 본사에서 운영하는 계정이지만 한국지사, 여기는 이제 한국지사가 따로 있고 본사지사가 따로 있는 회사 기업이었어요. 근데 한국지사만의 계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소통조차도 미흡한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국제적인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인터랙션이 적을 수는 있으나 어찌됐건 이 기업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런 그 S사만의 KPI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커뮤니케이션 부분이 좀 조금씩 떨어지면 그런 KPI도 조금씩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소비자와의 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어지면서 인터뷰와 리뷰 부분이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는 부분이죠. 이 S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교육이 어떤 품질을 갖고 무엇을 제공하고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정확히 소비자가 어떻게 만족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분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 S사에게 어떤 매체 전략을 준비했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매체 전략 같은 부분에는요, 크게 SA, DA, SNS, 바이럴, 유튜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총 5개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이 해당 기업이 매우 큰 국제적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지사만이 따로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미팅 때 저희가 사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매체 전략에서는 SA 부분에서는 파워링크 그리고 브랜드 검색이었고요. DA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광고에서는요, 네트워크 배너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포털 배너, 카카오몬트, 네이버, GFA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으나 한국 지사이기 전에 좀 국제적인 그런 기업이어서 제한들이 조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SNS 공식 계정 운영을 저희가 제안차 안내를 드렸어요. 아무래도 앞서 경쟁사 분석에서 SNS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A사와 견주해 보았을 때 비교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이 S사는 조금 공식 계정 운영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페이스북 운영도 있고요. 인스타그램 운영도 있긴 하지만 한국 지사만의 운영이 미흡한 시점이었어요. 시댕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아닌지라 교육을 제공하고 후기를 얻을 수 있지만 이 S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금 흔한 그런 교육 강의가 아니라 특정한 일정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특수 교육 기관이어서 시댕 같은 부분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바이럴 같은 부분에는요, 이 언론 보도가 가장 크다고 보았습니다. 국제적인 기업이긴 하지만 이왕 한국 지사에 들어온 김에 한국에서 알릴 수 있는 그런 S사만의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언론 보도가 됐던 부분이 최근 업데이트된 기사가 많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안내를 한번 드렸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버레이나 범퍼 애드 그리고 트리뷰나 라이브 커머스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교육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는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안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에 제안을 드리지 않았고요. 보통은 교육기관에서 오버레이나 범퍼 애드나 트리뷰를 많이 사용하시긴 하는데 아무래도 처음 시작 단계는 조금 브랜딩이 잘 되어서 네트워크 배너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오버레이나 범퍼 애드, 트루뷰 같은 제안 매체를 드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파워링크, 브랜드 검색, 네트워크 배너, 공식 계정 운영, 그리고 언론 보도까지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SA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소비자가 원하는, 얻고자 하는 정보를 가장 빠르고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광고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단 바나나라는 키워드를 제품을, 음식을 검색을 했을 때만 해도 가장 먼저 키는 수단이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 제품에 대한, 이 음식에 대한, 이 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A 부분은 소비자가 가장 정보가 빠르게 노출되는,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능동적인 고객 대상에 노출을 시켜서 구매, 인지도를 전환을 시켜야 합니다. 이 SA 부분에는 능동적이라는 키워드를 저는 좀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특히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S사는 좀 특수 기업이기 때문에 더 능동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능동적인 대상한테 노출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SA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저희가 매치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키워드를 추가를 하면서 자사와의 동일시한 키워드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S사에서는 이런 신규 키워드 발굴 추가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효율 키워드를 좀 필터링을 하면서 노출이 적거나 클릭이 저조한 키워드는 조금 필터링을 하면서 자사와의 동일시한 신규 키워드를 발행을 하면서 자동 완성어까지 추가를 하는 그런 솔루션을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키워드를 추가를 하면서 분류 또한 같이 솔루션으로 드려야겠죠. 만약에 어떠한 교육에 대해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이슈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류나 그룹핑이 꼭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키워드를 등록하고 그룹핑을 한 다음 저희는 광고 라이브를 3일차 진행을 하여 성과 모니터링을 보고하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각기에 따른 키워드 성격에 따라 성과에 따라 입찰 관리를 통해 역시 비효율 키워드 필터링을 하면서 성과 키워드를 픽스를 시키는 거죠. 이 S사만의 유니크하고 스페셜한 키워드를 픽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이 S사만의 특별한 키워드를 따라올 수 없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사만의 브랜딩 입지를 SA 검색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주목성과 키워드 광고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비단 이제 야나두나 이런 에듀윌 같은 검색 광고를 네이버에 쳐 보시게 되면
이런 파워링크 그리고 검색 광고, 브랜드 검색이 노출되는 지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먼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소비자가 주목을 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 검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단순한 인지 과정의 브랜드가 아니라 S사만이 할 수 있는 고급 교육 및 서비스를 강조하며 소비자의 니즈와 구매 및 관심 요도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디스플레이 DA 광고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DA 같은 전략에는요, 적은 비용으로 리타게팅이 가능하다는 정말 큰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소비자들의 유입이 이루어지며 이를 기반한 브랜딩이 특정 타겟팅으로 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특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 S사가 워낙 특수 교육이기 때문에 이 DA를 사용해서 먼저 소비자에게 이 S사만의 그런 브랜딩 입지를 알려야 했습니다. 많은 소비자에게 이 S사의 DA를 알려야 이 S사가 얼마나 스페셜한 그런 기업인지 알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DA 광고 중에서 이 네트워크 배너를 저희는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특히 이 DA가 가장 소비자에게 알리기 좋은 매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효율적인 관리가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DA를 먼저 제안을 해드립니다. 효율적인 배너 유형별 A/B 테스트를 통해 브랜딩이나 전환용으로 나눠서 운영 비용이 탄력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가능하게끔 제안을 드리는데요. 다양한 소재의 배너 활용이 가능하며 정확한 리타게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딩에선 가장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나 그런 포털 사이트의 기사 지면을 보면 이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하단, 상단에 볼 수 있는 광고 지면을 네트워크 배너라고 하는데요. 이런 지면이 CPC 단가도 낮아서 넓은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S사에게 특히 추천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 SNS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SNS 매체 전략에서는 특히나 이 S사를 알릴 수 있는 공식 계정 운영을 제안을 드렸는데요. 교육기관 S사의 공식 계정을 통해서 소비자와 교육 서비스 및 관련 정보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소통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S사만의 브랜딩이 될 수 있고 입지를 굳힐 수 있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SNS만의 특징인 카드뉴스 형식의 정보 제공은 당연시 소비자의 주목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 SNS의 매체 활용을 통한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특히 바이럴 마케팅이 많은 부분 중에서도 언론 보도를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교육기관이다 보니 공식적인 그런 보도가 필요했습니다. 공식적인 보도가 있으면 소비자들에게 신빙성이 주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S사만의 그런 브랜드 스토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정보 전달 언론 보도를 활용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S사만의 브랜드 스토리를 통해 정보 전달을 언론 보도에 활용을 하게 되면 S사가 어떤 환경을, 서비스를 그리고 니즈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목표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는 곧 자사의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탐색 과정을 거치게 유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매체를 제안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S사를 통해 교육 관련 기관은 제안서를 전달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교육기관에 대해서 조금 딱딱하다, 어렵다, 차갑다 이런 이미지로 조금 마케팅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 제안을 통해서 조금 그런 허물의 벽을 좀 낮춰드리고자 이렇게 제가 제안서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우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나 이 상단에 보이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이상 AMPM 글로벌 윤서영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